하둘셋. 안녕하세요. 사마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자 제5판 형법평론 2회도 302페이지 제5절 자고행위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음악자 1번의 자고행위 의의 1번의 의의 자고행위는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는 청구권의 보존 행위이다. 자고행위는 민법상의 자력구제와 같은 제도이다. 독일이나 일본 등과 같이 형법에서 자고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 내에서는 자고행위가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되고 있지만 자고행위에 관한 명분의 규정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긴급한 상황, 공권력에 의한 구제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조치로서의 자고행위는 필정법상 인정된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2번에 정당방위 긴급피난과의 구별 자고행위는 부정대 정의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공통되지만 과거의 침해에 대한 사후적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현재의 침해에 대한 사전적 긴급행위인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자고행위는 자기의 법익 중에 청구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점에서도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구별된다. 더 나아가 자고행위는 상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정당방위와 유사하게 본질적으로 우월한 이익보호 원칙, 균형성의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긴급피난과 구별되지만 긴급피난의 경우와 같이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받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물리학자 2번의 자고행위의 요건 자고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1번의 자고행위 상황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이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에서 동그라미 2번의 자고의사에 의한 자고행위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동그라미 3번 자고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303페이지 1번의 자고행위 상황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가능할 것 양갑 1번의 청구권 반갑 1번의 청구권의 범위 보존 대상이 되는 청구권에는 재산적 청구권, 채권적, 물권적 청구권은 물론 무치재산권, 지적재산권, 친족권, 상속권 등에서 생기는 청구권 가운데 보존이 가능한 청구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상의 범위 불가능한 생명, 신체,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명예 등에 걸리는 청구권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반갑 2번의 자기의 청구권 청구권은 자기의 청구권에 국한되므로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경우와는 달리 타인을 위한 자고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권자로부터 자고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자는 자고행위를 할 수 있다. 양갑 2번의 청구권에 대한 침해 반갑 1번의 불법한 침해 형법 제2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의 침해가 반드시 불법한 침해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청구권의 불법한 침해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고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청구권에 대한 위법, 부당한 침해가 없더라도 자고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불법한 침해가 없었다면 청구권 보존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법정 절차에 의한 구제는 불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수단인 자유적 구제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권의 보존 불능 상태 또는 실행 곤란 상태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야기된 것뿐이므로 자고행위에서 청구권에 대한 침해는 위법, 부당한 것임을 전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적법행위나 자연행위에 의한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긴급피난이 될 뿐이다. 반갑 2번의 도품, 탈환과 자고행위 자고행위는 불법한 침해 행위가 아니라 불법한 침해 상태를 전제로 하는 사후적 긴급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한 침해 행위가 곧 행위에 치르는 상황이나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전적 긴급행위에 해당하는 정당방위가 가능할 뿐이다. 일단 침해 행위가 완료되어 원상의 법률의 불이행 상태가 될 때
정당방위 상황은 자고행위 상황으로 바뀐다. 따라서 재물을 탈취당한 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 우연히 절도 범인을 만나 그 도품을 탈환하면서 절도 범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거의 침해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고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304페이지. 그러나 재물을 탈취당한 피해자가 현장에서부터 절도범을 추적하여 재물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가해행위를 가한 경우에는 범죄가 기소된 이후에도 법익 침해가 현장에서 계속되는 상태가 있으면 침해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 피해자의 도품 탈환 행위와 관련해서 절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소유권의 침해도 없고 구속요건적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가 결여되어 있어서 절도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방금 3번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 부작위에 의한 청구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자고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침해가 있을 때에는 정당방위도 가능하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자고행위의 성립 여부 문제되지 않는다. 양과 3번의 법정 절차에 의해서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할 것. 방금 1번의 법정 절차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 가처분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전형적인 법정 절차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정 절차는 재판 절차에 한정하지 않고 행정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 의한 청구권 보존 절차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방가라 2번의 청구권 보존의 본론 시간적, 장소적으로 보아 사법 절차 등과 같은 법정 구제 절차를 밟다가는 자기의 청구권의 실행이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현저한 실행 곤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요건 때문에 자고행위의 경우에는 보충성이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자고행위,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양가 1번의 자고행위. 자고행위는 청구권의 실행이 반드시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권의 실행이 가능하더라도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자고행위가 가능하다.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청구권의 실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보존이 불가능하여도 청구권에 대하여 충분한 물적 담보나 인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고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305페이지 자고행위가 가능하려면 청구권의 실행과 보존에 대한 이중의 긴급사안이 있어야 한다. 자고행위는 청구권의 보존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이행을 받은 것은 청구권 보존의 단계를 넘어서 이를 실행하는 것이므로 자고행위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형법 제23조는 자고행위 수단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물건의 탈환, 파괴, 손괴, 의무자의 체포 또는 저항의 제거 등 독일민법 299조에 명시된 수단들을 자고행위 수단으로 원용할 수 있다. 권리행사를 위하여 폭행, 협박, 갈취, 편취 또는 강취하는 경우를 자고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동그라미 2번에 그러한 수단도 자고행위에 해당하거나 보수적으로 자고행위의 문제로 다룰 수 있다는 견해와 동그라미 2번에 자고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 제20조의 정당방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생각건대 이 경우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의 보존이 불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우리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의 보존이 불가능하지 않은 권리행사라는 이유만으로 폭행,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한 자고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다만 권리행사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야 한다.
양가로 이번에 자구행위, 자구이사. 자구이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인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입증의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자구행위가 될 수 없다. 306페이지에 3번의 상당한 이유.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여야 한다. 상당한 이유 있는 자구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구제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가장 작은 손해를 발생케 하는 청구권 보존수단이어야 한다. 자구행위의 보충성을 상당성 요건으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지만 이 요건은 이미 자구행위의 객관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인정될 필요는 없다. 뿐만 아니라 자구행위는 정당방위와 같이 부정대장의 관계에 있으므로 자구행위로 보호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 사이의 균형성도 상당한 이유 있는 자구행위로 평가받기 위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 물론 정당방위가 제한되는 사례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자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성이 결여된다고 해야 한다. 자구행위의 상당성 판단도 306페이지에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행위여야 상당한 이유 있는 자구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태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에도 설명하였듯이 적극적 실질적 위법성 이론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회단계 분리배성을 포괄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로 파악함으로써 위법성 조각 사유를 자의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태도이므로 취할 수 없다. 자구행위를 부정한 판례사안 대법원은 가옥명도 청구, 토지반환 청구, 점유사용권의 회복 등을 위한 자구행위는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자구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2번의 채권 추심 또는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 행위도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팔고 그 대금을 받은 즉시 멀리 떠나려고 하자 채권자가 강제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또는 동그라미 3번에 납품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허랑을 폐쇄하고 도주한 피해자의 허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져온 행위 등도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307페이지의 로마자 3번의 과잉자구행위. 과잉자구행위란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가능한 긴급 상황은 인정되지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란 과잉방위나 과잉피난에서와 마찬가지로 청구권 보존 수단이 상대방에 대해 끼치는 손해가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를 말한다. 과잉자구행위 역시 자구행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그 형의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는 것은 과잉방위 또는 과잉피난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잉자구행위의 경우에는 과잉방위 또는 과잉피난의 경우와 같이 야간 기타 특별한 상황하에서 책임을 조각시키는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자 4번에 오상자구행위. 오상자구행위란 자구행위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행위자가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인하고 자구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한다. 오상자구행위도 오상방위, 오상피난과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강학상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치 사실의 착오문제를 취급한다. 이에 관해서 책임론에서 설명한다고 하고요. 지금 자구행위를 좀 빨리 봤는데요. 자구행위는 조문 판례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